준산동 동아쌤입니다. 좀 중2 학생 국어 중간고사에서 공부한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동백꽃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면 요 범위에 있는 질문 답변하면서 합니다. 자, 수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감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그러면 뭔가를 받아들일 때는 원래는 기뉴하다, 기뉴하지 않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중요하다. 그럼 똑같이 요거 기나다. 중요하지 않다. 원래는 기묘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른들이 기나지 않다는 이렇게 그 더 전에 어른들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나다는 뭐예요? 기나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나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감정이라는 걸 수용할 때 자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을 읽을 때 A는 이걸 받아들이고 B는 이걸 받아들이고 C는 이렇게 나는 이걸 느꼈어, 깨달았어. 이게 독자 효용론이라고 그래요. 효과보는 효용론. 근데 이 효용론에 따라서 A와 B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까지 되면 이제 8차나 9차 과정인데 지금은 그냥 요 방향으로 독자가 효과를 느끼고 깨달았다. 느낀다, 깨달았다, 뭔가를 알았다라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독자 효용론만 느끼면 돼요. 수용해서. 정서라는 것은 감정 서술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감정을 서술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서술했다. 뭐 정서적으로 감정은 어디 나오느냐? 이거는 서술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언이나 체언했을 때 용언에 나오는 거예요. 용언. 그럼 용언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를 보면 감정이 나와요. 그러면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용언 중심일 수 있어요. 영어도 동사 중심인 것처럼. 그래서 감정 서술은 이 용언의 흐름, 서술어를 쭉 연결해서 보면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감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보고 사과가 맛있다. 사과가 재수없다. 사과가 딱딱하다. 사과가 섹시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서술어를 봤을 때 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지 사과 자체에는 없다는 거죠. 자, 동백꽃의 전개입니다. 동백꽃이라는 것은. 근데 좀 신기하죠? 동백도 꽃이고 꽃도 꽃이에요. 꽃 중에서 동백꽃, 진달래꽃 이런 것처럼 이 꽃의 이름이 동백이에요. 근데 일부러 썼죠. 세 글자가. 두 글자 동백 안 쓰고 동백꽃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더 이해도 쉬우면서 두 글자보다는 세 글자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져서 이렇게 세 글자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전개는 구를 자냐 열을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X축은. Y축은 감정의 흐름, 세기, 흥분도입니다. 흥분도가 최고로 됐을 때 절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전개인데 자, 일부분의 점순이는 왜 나에게 그 점순이죠? 자, 옛날의 이름에서 얘 이름 점이 있다. 태어났을 때. 그래서 점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점순이의 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참 창의적인 문제가 되겠죠. 열린 문제가 됐고. 자, 나입니다. 나. 나에게 감자를 주면서. 자, 그럼 왜 하필이면 감자일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근데 나에게 정순이가 나한테 줍니다. 정순이가 나에게 줍니다. 나에게. 그러면 정순이네 집은 마름입니다. 마름. 그럼 마름은 뭐냐? 지주들은 서민들 안 만나요. 농민들. 무지랭이들이라고. 마름만 상대해요. 마름은 뭐냐? 중간관리자예요. 그러니까 빌딩 관리 소장입니다. 땅 관리 소장이에요. 그래서 소장농인 우리 집에 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름내가 더 감자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왜? 소장농들이 나 계속 땅 좀 농사 짓게 해줘 해서 상납을 합니다. 먹을 것도 상납하고 감자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감자가 있기는 있어요.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적죠. 흔하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감자를 주면서 그냥 슬쩍 주면 나도 먹겠는데 자존심 상하게
너네 집에 이거 없지? 그러니까 열받죠, 남자가. 우리 집 가난한데 먹을 거 주면 그냥 이렇게 넌지시 주면 먹을 건데 너네 집에 이거 없지? 하고 말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너네 집에 이거 없지? 자, 이거 없지? 점순이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걸 주면서 넌지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 어령벙하고 두네요. 순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자극을 해서 나한테 신경 쓰게, 점순이인 나에게 신경 쓰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순이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겨우 소작이나 하는 주제에 우리 집은 관리자인데 어? 왜 이렇게 자꾸 날 무시해? 하는 게 깔려 있어서 짜증도 묻어 있습니다. 너네 집에 이거 없지? 이렇게 하면서. 자, 이게 뭐라고요? 부자가 가난해한테 뭐라고요? 니네 집에 이런 볼펜 없지? 하면서 딱 선물로 던져주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연필 딱 좋은 거 딱 쓰다가 짧은 몽땅이 없으니까 니네 집에 이런 거 없지? 알았어? 하고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친구야 이거 써 하면 쓰는데, 그죠? 부잣집 친구가 와가지고 볼펜을 이렇게 연필을 쓰다가 니네 집에 이런 거 없지? 알았어? 이렇게 주면 가다가 버리죠. 네. 짜증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짜증 왜 났는지 알겠죠? 네. 자, 시적 대상이든 어떤 이게 적이라는 걸 국어로 풀 때는 특징, 경향, 흐름, 주의. 자, 특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시의 특징상 특징이 드러나는 대상이 뭐냐? 그럼 대상 목적물이 뭐냐? 이렇게. 어쨌든 여기에서는 시, 정석, 수영 이렇게 나는 동백꽃에서의 전개. 자, 점순이는 당연히 이거 맹하죠. 좋아하죠. 네. 또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세련되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여자가 막 세련되게 뭐 사랑을 표현하고 막 그러면 까졌다고 그러고 대바라졌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알아줘야 돼요. 이렇게 징징하면.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학창 시절에 많이 느끼는 건데 A가 B를 유달리 괴롭혀요. 왜 괴롭혀요? 미워해서? 관심 있어서. 예, 관심 있어서 좋아해서. 근데 B는 A가 얘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건데 날 계속 괴롭혀서 짜증난대요. 근데 A는 왜 B를 괴롭혀요? 관심 있어. 이 B가 C를 좋아하거든. 아. 아무리 괴롭혀도 난 안 볼 걸 알거든. 이럴 때 더 괴롭혀요. 경험했어요? 와 하는 거 보면 쟤가 날 왜 괴롭혀지 했더니 나 C랑 더 친하니까 나가 자기랑 더 친하라고 질투한 거구나 이런.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천연덕석. 그럼 천연은 뭐예요? 천연 자연. 그런 스럽게, 그런 자연스럽게. 천연 비누. 자, 여기서 시암탉이라고 했을 때 암탉인데 이걸 시바지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커요. 알을 낳아요. 부화를 해요. 병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닭장에서요. 뭐라고요? 닭을 번창시키고 닭을 늘여나가는 번식시키는 중심이 되는 암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제일 크죠. 제일 튼튼하죠. 네. 그 씨암탉을 잡아줘요. 누구한테? 사위한테. 그럼 뭐 한 거예요?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요 씨암탉을 잡아버리면 이 씨암탉이 단 알을 또 키워요. 몇 마리를. 그 중에서 씨암탉을 하나 또 정합니다. 됐나요? 네. 씨암탉의 의미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잡아 죽이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화자하고 서술자하고 차이는 서술자는 서술 쓴 거예요. 서술 써나가는 거고 화자는 말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얘기해 보면 시는 세상을 내가 이해해서 내 방식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예요. 화자는 내가 이해한 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세계의 자화하라고 그래요. 세계를 뭐라고요? 자아화. 자아로 변했다. 자화하. 근데 거꾸로 자의 세계화라는 게 있어요.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체험 경험했는데, 요 깨달음을 세계에 발표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체험 경험이 들어가면, 험자가 들어가면 수필이에요. 수필은 뭐라고요? 자의 세계화예요. 자의 세계화. 자, 고등학교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수준이 되면 고등 이론도 같이 섞어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의 세계화. 이게 뭐라고요? 나의 체험인 자의 깨달음을 세계에 발표하는 자의 세계화가 수필. 됐어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발표하는 거, 세계의 자아는 뭐라고요? 시. 그러니까 나니까 내가 말하는 자라고. 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엔 나밖에 없어요. 내 얘기를 쓰는 거니까. 내가 본 세상을 쓰는 거니까. 세상을 관찰한 걸 내가 관찰한 타이밍, 포커스 맞춰서 한 면을 딱 얘기해 주는 거니까. 됐어요? 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나 없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럼 화자가 누구예요? 나는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추리는 할 수 있어요. 화자는 누구예요? 엄마라고 그랬고 누나라고 했죠. 합치니까 나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많아요? 엄마, 누나 불렀어. 아, 저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이. 아이인데 남자 여자예요? 남자예요. 누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두 글자로 소년이에요. 소년. 그래서 화자가 소년인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인하고 소년하고 같을까요? 아닐까요? 소년이 썼어요? 아니요.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시인과 소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창조한 화자일 수도 있어요. 시인일 수도 있어요. 시인이 창조한. 자, 동시를 썼어요. 네. 그러면 아이동시니까 초등학생만 동시 써요? 아니요. 시인은 동시 쓰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럼 동시 쓰면서 늙은이 목소리로 막 얘기해요? 동요하면서? 그죠? 그럴 때는 시인과 화자가 다른데 같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됐나요? 네.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화자라고 그랬죠. 그럼 소설에서는 뭐라고요? 서술자라고요. 서술자. 서술자가 써나가서 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1인칭 나랑 너랑 대화하고 아니면 3인칭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요? 주관이 있고 주관 반대가 뭐예요? 객관. 객관이 있어요. 그 객관을 관찰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여기는 일기, 나의 일기. 1인칭인데 나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나와요? 소설 안에 나가 나온다고. 나가 나와요. 근데 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뭐라고요? 관찰자예요. 그래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썸씽을 봐요. 어른이 있으면 옆집 사랑방 손님과 아저씨의 불륜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근데 얘가 누구야? 오키야, 오키 어린애. 그래서 아저씨 계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되세요? 네. 어린이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아름답게 보이죠. 네. 불륜으로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오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자로. 됐나요? 네. 똑같이 그러면 요건 3인칭인데 나하고 너하고는 당사자죠. 네. 이걸 제3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제3자가 주관적인 마음을 다 알아요. 3인칭 주관이야. 어떻게 나랑 너도 아니고 대화도 안 했는데 제3자가 어떻게 알아? 전지전능한 신이라. 온전할전, 알지. 전지 특징이 있어.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작가가 싹 알아. 알아서 다 해. 전지전능한 신인의 시점이에요. 제3자가 다 알아. 이해되세요? 네. 요거는 그럼 뭐라고요? 작가 관찰자. 3인칭. 뭐라고요? 3인칭 관찰자. 똑같죠? 이렇게 표만 알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시암탉도 있고 김유정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요. 오, 나 학창 시절에 나 여잔 줄 알았어. 아, 이거 재밌게 쓰고 그래갖고. 근데 나중에 깜짝 놀랐어. 사진을 봤더니 얼굴이 남자야.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소설에서 비속을 넣는, 여기 어디예요? 강원도. 네. 그 다음 또 뭐예요? 소작인. 교육 많이 받았어요? 존댓말 쓰면 어울려요? 아니요. 그래서 비속어를 조금 섞는 거예요. 뭐라고요? 현장감이 돼요. 현장감. 현실성. 현장감도 있고 그리고 실제감도 느끼죠. 네. 됐나요? 네. 자, 순행은 이게 순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간다. 순행.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역수. 역행. 역행. 역순행은 이 두 개를 합쳐서 가다가 거꾸로 갔다가 다시 고는 거. 이렇게 합쳐졌어야 역순행. 그러면 요 과거로 가는 부분만 캐치해서 암기하면 되겠죠? 시험 볼 때는. 네. 자, 여기까지는 다 했죠? 네. 자, 근데 뭐 뒤죽박죽 소설하고 시하고 써놓으니까 이렇게 모아서 써야 되는데 하자 설명했다, 서술로 설명했다. 카니피. 아,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눈치 있게 쓰시면 돼요, 나중에. 네. 엄마 걱정. 그러니까 엄마 걱정인데 엄마의 입장에서 시 좀 써달라고 그래서 지식인에다가 애들 답변해줬는데 그래서 또 이거 하자 말고 또 없냐고 그래가지고 이 달이나 별의 입장에서 이걸 보고 또 하자로 써줬죠. 또 하나를 쓴다면 제가 배추의 입장에서 쓰겠어요. 내가 빨리 팔려야 얘 만나러 가는데 그 딸내미 나한테 물도 주고 참 착했는데 어머니 빨리 나 팔고 집으로 가세요. 집에 있는 애기 걱정해요. 이렇게 화자를 또 하나 쓰고. 이해돼? 네. 자, 엄마가 왜 안 오냐면요. 요 거리가 보통 옛날에는 학교도 뭐 20리 거리고 그러는데 이 장날에 여기 팔아서 이 돈이 필요한데 요 장날이 3일장, 5일장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멀어요, 이게. 그 새벽같이 출발해서 이렇게 하면 뭐 서너 시, 두세 시에 출발해야 돼. 왜? 아침에 출발하면 이 야채가 다 비실비실 말라갖고 팔지를 못해. 왜? 배추, 석단, 배추 몇 단 이런 거는 되게 흔해요. 그 당시에. 텃밭에서 키우고 막 그래서. 그래서 팔려면 굉장히 싱싱해하고 싸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돈이 있고 생산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요. 그거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지푸라기로. 이게 한 단인데 요거를 10단 몇 단을 머리에 지면 이렇게 이 달아. 큰 머리에 질 수 있는 달아. 목욕할 만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어린이가 목욕할 만한 큰 달아에 배추를 꽉 담아요. 이렇게 높이. 응? 그러면 이걸 갖다 팔면 그러면 얼마 나오냐? 1, 2만 원 나와요. 그걸 벌러 가는 거예요. 빨리. 왜? 필수적인 걸 사야 되니까. 소금도 사고 뭐도 사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잘 팔린다? 아니라는 거지. 왜? 그 당시에 야채 키우는 사람 숫했으니까. 그러면 이 시장에 가면은 그러면 물물교환으로 동네에선 팔 수 있어요? 안 해요. 동네는 천지요. 그냥 배추 좀 없어 그러면 좀 뽑아가 텃밭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요? 배추가 팔릴 만한 시골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도시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걸어가는 거리가 장난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엄마 걱정하면서 이게 춥게 빈 방에 있죠? 네. 왜 빈 방이 됐을까 생각해봤어요? 왜 찬 방이 됐을까? 엄마가 불 떼고 갔지. 처음에는. 그러면 애기가 불을 거기다 계속 집어넣고 떼야 되는데 그걸 할까? 안 하면 꺼지지. 네. 그럼 한참 된 거예요. 엄마 간지. 자, 왜 시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게 주제예요. 네. 주제를 그럼 왜 비유를 쓰냐? 비유는 뭐냐? 비슷하고 유사한 거예요. 비슷, 유사. 이게 비슷, 유사 하는데 표현법이 돌려서 말하기를 이거는 간접적으로 말하기, 완곡하게 말하기 이렇게 얘기해요. 간접적 완곡, 돌려서 말하기.
이렇게 왜 비유적으로 쓰냐? 시는 보세요. 시는 운율만 있으면 무조건 시예요. 그러니까 운율이 있으니까 시니까 운문이라 그래요. 네. 운문 반대는 산문이에요. 산문. 운율이 없으면 시만 운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리듬 있게 써야 되는데 이 운율을 넣으면서 짧게 써야 돼요. 간결하게. 간결하게 쓰려면 뭐 해야 돼요? 함축해서 써야 돼요. 포함 압축해서. 함축해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글자 수를 적게 해야 돼요. 그럼 이해가 돼요? 네. 함축해서 상징적으로 딱 간단하게 쓰면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져.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표현법. 그래서 이 수사법의 종류에는 비유법이 있고 변화법이 있고 강조법이 있어요. 근데 요 비유법에는 직유법, 은유법처럼 유나, 의인법, 의성어처럼 의나 이게 들어가면 비유법이에요. 다. 근데 변화되면 강조되고 강조되면 변하기 때문에 변화법의 종류나 강조법의 종류는 한 종류를 통째로 외워야 돼요. 이 구분 기준이 안 나오네요. 그럼 수사법 이게 녹화를 해놨어요. 제가 중1용도 있고 두 개로 아주 자세히 나서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예시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쓴 것도 이렇게 1시간짜리 2개, 2시간 들으면 이걸 다 자세하게 모든 예시 다 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2개를 보시면 돼요. 나중에 비유법 할 때는. 네. 됐나요? 네. 자, 동백꽃에서 위기 부분의 위기. 감정. 이게 뭐라고요? 심리의 정도가 위기라고. 자, 쌈닭에게 닭을 하는데 쌈닭은 뭐냐? 닭을 싸움을 시켜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닭 발에다가 여기다 칼 같은 걸 이렇게 달아요. 그래서 확 할 때는 착 나가게, 상처 나게. 실제로는 쌈닭들. 이해돼요? 네. 그래서 하나가 죽어요. 근데 쌈닭은 뭐라고요? 사나운 닭, 힘센 닭, 싸움을 시키는 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투개라고 그래요. 이런 거. 투개. 닭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도박도 하고 그래요. 어떤 나라는. 됐어요? 투개장. 닭끼리 싸우게 한다고. 투개장. 닭개자에다 전투야. 근데 얘가 시골애잖아. 뭐 먹으면 뜨거워지고 열받아. 고추장. 그래서 고추장 먹인 거예요. 시골애가. 근데 요 말은 황소는 굉장히 비싸요. 지금으로 치면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비싼 차가 있다고 쳐봐. 네. 좋은 차가. 카푸. 그런 거야. 이게. 그게 고장났다는 거야.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집에 송아지를 키워서 황소가 한 마리 있으면 요거를 팔아갖고 송아지를 다시 하고 늘릴 수가 있어. 이게 살림 미천이야. 황소는. 이해돼요? 네. 요즘으로 치면 이게 종잣돈이야. 이게 병들어봐. 큰일 나죠. 네. 근데 살모사는 뱀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나워. 독사예요. 이걸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힘을 쓴다는 거야. 힘을 쓰는 것처럼. 근데 뱀이 있지. 뱀도 그렇고 장화도 그렇고 꿈틀꿈틀해서 힘이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 그래서 이런 속설이 있는 거야.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 쓰는 것처럼. 그럼 처럼은 직유법이 직유법.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미신일 수도 있고 그냥 관습적으로 내려온 이야기들이에요. 실제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이지 않고 그런 것처럼 힘을 뻗친다. 그러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었다고 쳐봐. 그러면 야 소는 뭘 먹어요? 풀. 근데 이거는 고기잖아.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그런 것처럼 뭔가 뭐라고요? 자 그런데 뭐예요? 병든 황소는 농민일 수도 있고 살모사는 고기지. 농민이 못 먹었어. 그러면 뱀이라도 잡아먹으면 힘쓰게 되지. 네. 그런 의미로 봐도 된다. 옛날에서는. 그러면 힘이 나오겠죠. 고기 먹어서. 자 왜 나왔는지 유추는 되죠? 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정말 힘이 뻗칠까? 닭이 고추장을 먹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걸 억지로 먹으면 얘도 열받겠죠. 네. 흥분돼가지고 부덕거리면서 싸우겠죠. 그 정도 효과 정도는 있을 법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무슨 동네라고 그랬어요? 시골. 시골. 시골에 있는데 나는 지주, 양반도 아니고 마름도 아니고 뭐라고 소장농의 아들이야. 똑똑해요? 아니요. 어리숙해요. 어리숙하지는 않아도 뭐라고요? 순수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하고. 희망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왜 눈치가 없어요? 나의 부모가 눈치를 대신 봐주고 조금 보호해줬겠죠. 그런데 마름 딸내미가 파워가 세다는 건 은연중에 알겠죠. 그런 정도예요. 자, 향토는 고향 땅이네. 향토적. 그 다음에 향토는 뭐예요? 시골. 전원적. 전원일기 알아요? 네. 어우, 전원일기 TV 보면 도시처럼 뭐 그냥 집도 있고 그렇죠? 근데 크지 않은 시골 마을이죠? 네. 목가적이고 목장이에요. 목장. 목가적. 목가적, 전원적, 향토적. 차이는 뭐냐? 이 전원적은 조금 소도시. 목가적은 목장 있는 것처럼 넓은 느낌. 향토적인 뭐라고요? 시골에서 옛날 흔적으로 옛날 기와집도 있을 것 같고 옛날 흔적도 남아있고 이런 향토적. 됐나요? 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자, 그럼 똑같아요. 사투리. 아까 비속어 왜 쓰냐고 그랬죠? 네. 사투리 쓰면 비속어보다는 사투리가 낫겠죠. 똑같은 효과가 있겠죠. 네. 현장감도 느끼고, 그죠? 실제 느낌도, 시골에서 온 느낌도 느끼고, 이렇게. 됐나요? 네. 자, 톳은 뭐예요? 김을 한 톳, 두 톳, 이렇게. 10장씩 모여서 10장이 10개씩 해서 100장이 되면 한 톳이 됩니다. 자, 열무 한 단, 두 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 이건 바늘. 축은 뭐겠더라. 잠깐만. 톳, 단, 쌈, 축. 톳, 단, 쌈, 축. 누군가 정리를 해놨겠죠? 이렇게. 톳, 두름, 축, 쌈. 톳, 100장. 10장씩 묶어서 하나를 묶어놓고 그게 10개가 있어요. 두rum은 20개네. 축은 20마리네. 오징어. 쌈은 바늘 24개네. 둘이 5개인데 보너스는 하나. 그래서 6, 4, 24. 김은 물고기, 두름, 오징어, 축. 됐나요? 네. 자, 뭐라고요? 톳은 100. 자, 쌈은? 바늘이 24개. 24개. 축은? 20. 20마리. 그럼 단도 해야 되네. 열무 한 단이 몇 개가 있을까? 열무김치 한 단. 한 단이 이만큼인데 한 묶음, 그지? 얼갈이 한 단. 2kg? 1kg?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거는? 열무 한 단? 이거 조금 묶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거를 개수로 한다? 얼갈이 한 단, 파 한 단 이렇게 있잖아. 아, 이렇게 묶으면 이게 한 단이거든? 이게 한 단인데 이걸 어떻게 몇 개로 짜줘? 그래. 이거 배추 한 단이거든 이게. 그치?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 한 단. 또 어디서 찾아봐야겠다. 어쨌든 됐고. 자, 의인법하고 화리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어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어. 사람이 아닌 건 인간처럼,
의는 의족, 의수 알아요? 의수요? 의수, 아, 의족. 가짜. 그런 것처럼 의인법은 가짜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특징이 뭐냐? 울고 웃고 희노애락 사람으로 영광도 바라고 정치 권력도 바라고 이런 거. 인간의 특징. 화리법은 뭐냐? 잘 들어요. 무생물이야 돼. 무생물. 생물이 아니야. 무생물을 뭐라고요? 살화자가 이거예요. 이거 물수자고 이게 일천천이고 이게 입구자인데 이건 혀설이가 혀에 물이 있으니까 활발하게 잘 얘기해. 화로에 살아갈 때 활이야. 화로에 할 때 동그라미. 살아있는 회 생선. 생물. 화로에 몰라요? 아, 알아요. 그게 활자야. 살활.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생물을. 죽어있는 거를 살아있는 것처럼. 자, 바위가 달린다. 그럼 의인법이에요? 화리법이에요? 바위가요? 네. 의인법이요. 달린다는 동물도 달리니까 화리법이에요. 아, 그러네요. 울산 바위가 달린대요. 그러다가 섰대요. 동화에 나와요. 뭐 내가 없는 예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음, 됐어요? 네. 달이 운다. 그럼 그건 뭐예요? 의인법이요. 의인법이에요. 달이 달린다. 화류. 화리법이에요. 인간의 특징을 찾아야 돼요. 이게 어렵기는 해요. 인간의 특징이냐 아니냐. 노하우가 좀 쌓여야죠. 근데 화리법은 뭡니까?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됐나요? 네. 예시도 됐어요? 네. 자, 소설자에서 서술자가 있으면, 자, 없다면, 소설 안에 있다면 나가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죠. 네. 밖에 있으면 여기거든요. 그가 전개하는데. 그럼 서술자가 없다면 1인칭 나나가 없어지니까 1인칭 소설은 없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서술자가 없으면 그냥 여기다 쭉 쓰면 되네요. 그게 3인칭이에요. 아, 그게 관찰자.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네요. 그 글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인데 글을 일관되게 이게 뭐라고요? 시점이에요. 시점. 뭐라고요? 시점, 관점.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누구의 시점으로 보고 있느냐? 시점. 그럼 뭐라고?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그 세상을 보고 있느냐?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시점과 관점이 없으면 보지를 못하네요. 그럼 소설이 없어지네. 보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이걸 봐요. 봐서 본 거를 말해야 되는데 간접 제시하는 것과 직접 제시가 있어요. 이 본 거를 간접 제시하는 건 대화 행동을 써줘요. 글에다가. 그 대화하고 행동 보고 네가 무슨 일인지 대화 행동 보고 파악하라고. 근데 성질 급한 작가는 직접 제시해요. 원래 흥부가 이렇게 착한 놈이 아니고 싸가지 없는 놈인데 옛날에 반성해서 그랬어. 알고 있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직접 제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편집자적 논평이고 작가가 개입했다 그러면 이 시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작중인물은 작품 주위에 있는 인물이에요. 보통은 뭐 평면적 인물, 이렇게 입체적 인물, 성격이 변하는 입체적 인물, 개성적 인물, 전형적 인물. 전형적은 그 형태가 정해진. 저는 전현정 선생님이에요, 개성적 선생님이에요. 개선적. 여들이 다 100% 이렇게. 자, 전지적은 뭐라고요? 전지, 알지, 온전하게 전체를 다 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특징이 있다. 왜? 제3자가 주관, 이 속마음까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시점을 할 때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요건 주관이라고 했죠, 제가 주관. 네. 속마음까지 1인칭 주고 나니까 내 마음 속마음 다 알잖아. 여기는 제3자가 나랑 너랑 그가 속마음을 다 안대.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요거 객관적이잖아요. 보이는 것만 관찰만 쓰면 되잖아. 관찰한 것만. 네. 그러니까 이거 관찰한 거 쓰자. 요것도 관찰한 거 쓰면 상관없잖아요. 그 얘만 제일 신기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됐나요? 네. 해학성. 이게 이 풍자의 대가 채만식, 해학의 대가 김유정 이렇게 뭐 우리 고등학교 때도 외웠어요. 최만식.
김유정, 풍자의 대가 최만식, 역설의 대가는 누굴까요? 한영훈. 역설의 대가는 한영훈. 한영훈이 님은 갔는데 안 갔다고. 맨날 이 모순이 발생하니까. 어? 기름이 탄 제가 다시 기름이 된대. 이거 맨날 모순이야. 이게 왜 나오냐면 공직식 색즉시거리. 불교 노래. 텅 비어 있는 것은 즉 색이고 꽉 차 있는 색은 꼭 텅 빈 것이다. 이렇게. 불교 논리야. 이걸 뭐 나중에 설명해달라면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역설은 A와 B가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고 모순인데 이게 더 3차원적인 C라는 더 높은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 높은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역설을 이해하는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은 뭐예요? 영화에 나오잖아. 소리 와 너무 큰 소리 하면 입만 와 하잖아. 네. 소리는 안 나. 안 내잖아. 너무 커서. 네. 그렇게 그게 역설이요. 영화에서도 니네가 역설을 알고 있는 거야. 풍자는 이게 태평천하, 태평한, 안 태평해. 얘가 제목만 지면 다 거꾸로 해석해야 돼. 비꼬는 거야 시대를. 날카롭게 비꼬는 거. 그러면 해학은 뭐냐? 순박한 웃음이야. 그러면 어떤 게 순박하냐? 그 인내할 수 있는 좀 싸가지가 없어도 동네 활극처럼 이해되세요? 네. 누구랑? 정순이랑 얘랑 투닥투닥 하는 거. 저는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가족끼리도 투닥투닥 하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순박한 웃음을 해학이라고 해요. 해학과 풍자는 전통에 나오는 웃음이에요. 전통. 냉소는 알아요? 냉소? 냉소요? 네, 냉정한 미소. 싸늘함. 자조는 알아요? 자존, 지구. 자조. 자조. 자기를 조롱하는 거.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이 뭐 돼. 이렇게. 관조는 알아요? 아니요. 관찰하는 거. 조명 비치듯이 속마음을. 내 속마음을 살피는 거. 자기 속마음을 살피는 거. 이거는 뭐냐면 냉정한 미소. 자조는 뭐야? 자기 조롱. 관련된 거 여기서 나올 때 외우셔야 돼요. 같이 나오니까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보기에 매우 실하다, 꽉 차 있다, 열매실, 허하다, 그런 뭐라고 비어 있다. 지금 제가 속이 허해요 이렇게. 그놈 참 실하네. 과일이 실하다. 과일이 실해 탕탕 때리면 실하네. 꽉 차 있어. 그놈 딱 잘라봤더니 허공이 완전 허하네. 이거 완전 비었네. 이해되세요? 네.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것이 꽉 찼다. 이렇게. 동백꽃에서 밟던 다음에 점추는 왜 나한테 닭과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붙였는가? 뭐라고요? 관심을 뭐라고요? 끌기 위해서 나랑 접촉하고 나랑 하면서 계속 나를 신경 쓰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솔직하게 나 너 좋아해 그러면 그러신 시대가 아니라고.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댄스 칠 때 남자 여자애가 손을 못 잡고 저기 그 운동장에서 나무터만 요만 걸 집어가지고 나는 여기 잡고 여자애는 여기 잡고 이렇게 하고 댄스를 췄거든. 그런데 이거를 잡다 보면 미끄러지면 더 가까이 가잖아. 그럼 가끔가다 손가락에 딱 닿으면 흠칫하고. 이해돼? 네. 그렇게 됐다고. 그런 시대니까 얘한테 좋아하는 거 바람대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시대에는 뭐라고요? 닭싸움 같은 거는 흔했다고. 놀이의 하나일 수도 있었다고. 도박이 아니라. 됐어요? 네. 자, 어쨌든 여기다가 질문한 것들은 다 해결됐는데 요 단. 열무 한 단, 배추 한 단. 묶은 건데 한 묶음 있네. 이게 몇 개나 될까? 20개 되나? 20개 정도 되나? 그런 거 같은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건 오징어 축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